네, 메타버스 올라탄 OLED 전성기가 도래할까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OLED 이야기인가 봐요,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증시의 호황, 흥행이라고 할까요? 빠른 순환매 속에서도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움직였는지를 좀 복기를 해보자면 이 메타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컨텐츠 관련된 섹터, 그리고 게임, 거기에 이어서 NFT, 그리고 반도체, 통신 장비, 그리고 OLED 등등의 모습들로의 매기가 좀 순환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좀 묶어볼 수 있는 주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좀 떠올랐습니다. 이 메타버스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컨텐츠, 게임, NFT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메타버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컨텐츠, 뭔가 무형의 자산들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 세계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메타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면 결국엔 줄기와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XR, VR, AR 이런 기기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향할 때 우리가 메타버스를 무엇으로 보느냐?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TV를 시청하고 노트북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듯이 뭔가 우리에게 그 화면을 제공해주는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는 시장이 LCD를 넘어서 그 이전으로 보면 브라운관이죠. 그리고 LCD를 넘어서 OLED 쪽으로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OLED 시장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컨텐츠와 그리고 하드웨어로 좀 나눠봤는데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비유해서 시장의 메타버스를 그려놓은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뿌리를 본다면 인프라 예를 들면 반도체죠. GPU, 그래픽 카드나 CPU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통신이죠. 그럼 5G, 6G에 대한 이야기들도 미리미리 서경의 부장들 발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를 보았으면 줄기를 봐야 되는데 줄기 쪽으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디스플레이 모듈, AR, VR, XR 기기, 그리고 이제는 손에다가 장갑을 껴서 햅틱, 진동을 느끼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 뜨겁고 차갑고 이런 부분들 나오겠죠. 나중 됐을 때는 뭔가 향기를 향기를 맡거나 맛을 느낄 수 있는 4D, 5D 이 이상의 세계까지 증강현실이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본다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컨텐츠 그리고 게임, NFT 이런 부분들이 나무의 열매나 꽃, 잎으로도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제 끝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의 한 바퀴 순환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컨텐츠, 게임, NFT, 그리고 반도체, 통신 장비, 그리고 네. OLED, 결국엔 AR, XR, VR 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액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잘 나왔고 그 안에서 수익을 잘 거두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을 이렇게 조금 멀찌감치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다음 순서는 또 뭐가 될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공부가 또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 곧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도 우리가 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좀 발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OLED를 좀 큰 그림에서 준비를 해 주신 것 같네요. 덧붙여서 OLED 관련돼서 우리 부장님들과 회의를 좀 해볼 텐데 허 부장님께서 처음으로 준비해 주신 질문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언택트 시기이기도 하고 TV나 IT 기기의 성장성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VR, XR, AR 기기들 수요도 좀 전망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시장이 좀 음. 좋아 보이고 우리가 준비해
주의해야 될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 테마부장님과 정보부장님께서는 OLED 시장의 전성기가 도래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견들도 궁금한데요. 어제 하지 못했던 하나, 둘, 셋 하면 동그라미와 X, 세모는 없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네. 아, 이거 뭔가요? 아, 세모 안 되죠. 네. X인가요, 세모? 그러면- 고려할 수는 살짝 그러면- 둥그런 둥그런 세모? 그러면 완전 동그란 동그라미부터 보시는 설명을 네. 좀 들어보고 네, 그 네. 다음에 이제 정보부장님의 네, 네. 둥그란 동그라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이제 편하게, 네. 뭐 우리가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 CRT라고 해서 뒤통수가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이제 브라운관의 모니터를 쓰거나 그랬죠, 아니면 이제 그랬죠. TV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네. LCD로 이제 넘어왔고 그 LCD 시대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는데 사실 OLED 사업이 시작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인가 98년도 거의 그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소니가 이제 OLED로 간다. 다른 회사들이 다 LCD를 한다라고 했을 때 OLED를 한다라고 했었고 네.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망해버렸어요. 아, 네. 시대의 네. 비운의 아이콘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때 뷰는 좀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LCD라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불편감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각도를 약간 좀 틀어서 본다라고 하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OLED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되듯이 결국 LCD도 시간이 지나면 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썼던 게 LCD라고 얘기가 된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OLED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저는 뭐 이렇게 장악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네. 전성 시대는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를 두 개나 아, 그렇죠. 네, 돈이 보여주신 된다. 것 같다. 네. 돈이 된다. 이중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일단 머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네. 그럼 우리 최 부장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 OLED 관련해서는 전성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성기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네. 둥그런 세모를 말씀드렸는데 아, 상승은 할 건데 네. 전성기는 모르겠다. 뭐 사이클이 돌아올 수 어. 있다. 다만 아. 아까 전에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역사가 저도 막 어릴 때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핸드폰 광고할 때도 막 아무래도 막 이런 뭐 기억 나시죠? 손담비가 나와서. 손담비 씨가 맞아 네, 광고를 사실 했었어요. 그때도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아,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죠. 흑백의 몇 픽셀 그쵸. 네, 이런 선명한 액정들이 있었고, 화질.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장난치던 것들이 이제 멜로디가 몇 화음으로 맞아요. 나오느냐 네. 시대들이 좀 있었죠. 우리 도앵커님은 모를 수 있어요. 네, 네. 아니 아십니다. 아니에요, 모르겠네. 모르는 척 하는 거군요. 기억나시는데. 모르겠어요. 네. CP 세대 아니세요? 파리 아니신가? 파리. 네. 기억나시는 거 같네요. 파리 파리. 네. 아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전성기는 사실 좀 지났지만 네? 사이클이 아. 온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사이클이 온다. 맞는 좀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지금은 좀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뭐 시장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 네. 좀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아, 종목 뭐 그 전반적으로 음. OLED 전반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소재 관련된 부분이 거의 압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거의 걔네만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OLED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OLED 중에서 좀 이제 뜯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펫배터리나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또 그거 다르죠. 자율주행 네, 네, 네. 그건 뜯어보실 필요 없고 이런 거는 좀 뜯어보셔야 되는데 아. 어쨌든 그게 완전 완벽한 좀 OLED는 아니다. OLED는 끝났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시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다.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이클은 올 것이다. 이게 라고? 전성기라고 하면 보통 다 같이 잘 될 네, 때를 그쵸. 이제 이야기를 그쵸. 하는데 지금은 조금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그 동그라미도 세모도 아닌 이상한 모양. 그 어딘가. 네, 그 어딘가. 저는 뭐 단전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별이었습니다. 아, 별. 별이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OLED 아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찌됐든 지금 핫한 메타버스나 NFT가 모두 실현 가능하려면 그것이 이제 직접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언젠가는 옥석 가리기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서 오늘 OLED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외에도 특별히 OLED를 오늘 또 주제로 하신 이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컨텐츠 그리고 음. 게임, NFT 그 다음 순서로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음흠. 그리고 나서 OLED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뭐 순환매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컨텐츠, 게임, NFT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를 꼽자면 메타버스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뛰어넘은 초현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가상현실을 느끼려면 내가 눈을 감고 뭐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뜨고서 AR 글라스나 XR 기기, 헤드셋을 머리에 쓰고 그럼 눈으로 보면서 이제 두리번 거리면 그 모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360도 이상의 여러 각도에 있는 가상현실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건데 그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디스플레이가 실현해 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섹터는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좀 표현을 보고 싶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통신 인프라, 반도체 모두 다 필요한 기술인데 이제는 이 XR, VR, AR 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제가 늘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5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뭐 2차 전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용기를 낼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도 서경희 부장들 발제 때에도 이거 사야 됩니다. 반도체 올라갑니다. 왜냐? DDR4에서 DDR5로 가고 D램의 가격이 주가보다 6개월 선행, 후행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금슬금 보실 때가 됐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는 통신 장비죠. 통신 장비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순서로서 디스플레이를 조금 보아 놓으시는 게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늘 이제 테마 부장님께서 각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약간 각질 구간에서도 살금살금 담아 놓아 볼 만한 그러한 섹터로서 OLED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22년도 XR 헤드셋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23년도에는 AR 글라스 조금 더 가벼워진 거죠. 그리고 메타 예전 이 페이스북이죠. 여기는 내년 상반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잠시 말씀드렸던 햅틱 장갑이라고 하죠. 오큘러스 캐스트 3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손으로 뭔가를 쥐었을 때, 뭔가를 잡았을 때 진동이나 여러 감촉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축으로는 뒤통수가 튀어나오고 있는 CRT 시대를 넘어서 조금 얇아졌죠. LCD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해지고는 OLED. LCD와 OLED 차이는 백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백라이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검정색을 구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백라이트가 있는 상태로 검정색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검정색에 가까운가 밝은 검정색의 느낌도 나는데 OLED 같은 경우에는 픽셀에서 아예 빛을 꺼버리면 검정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검정색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백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OLED 패널 쪽으로의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노트북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OLED 패널 탑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TV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그리고 고급형, 고가로 가면 갈수록 OLED 시장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면 대세는 이제 CRT에서 LCD,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순서, 과도기에 있고 이제 그 전성기가 곧 올 수 있다. 왜냐하면 LG에서만 OLED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에서도 이제 퀀텀 OLED TV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애플에서는 아이폰 12, 13 전 시리즈의 OLED 패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LCD가 저물면서 OLED 시장이 개화되면서 전성기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화면에서 OLED 채택률이 높아지면 사실 반도체에서는 개수로 매출이나 출하량을 평가하지 않고 빗 그로우스, 얼만큼 용량을 내가 생산을 해냈느냐, 팔았느냐. 그래서 빗 그로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면적 출하량이라는 것을 보죠. 그러면 뭐 80인치짜리 TV 한 대를 찍어낸 패널과 스마트폰 하나를 찍어낸 패널과 한 개씩 팔았습니다라고 비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노트북도 OLED 패널이 들어가면 스마트폰의 4배, 5배 이상의 패널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성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패널을 TV를 출시를 한다. 그럼 시장이 좀 더 커진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노트북, 뭐 태블릿, 모니터 할 것 없이 OLED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 OLED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삼성도 뛰어들면서 이제 좀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나 봐요.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협력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면 좋은 거니까 좀 호재가 아닌가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양사에서는 협력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이 이슈를 해석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한데 일단 둘이 협력하면 좋은 건가요? 궁금하네요. 부장님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나? 네, 정보 부장님 좋은 건가요? 뭐 사실 좋을 건 없죠. 오, 왜요? 밥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요. 아, LG가 정해진 지금 파일을. 입장에서 OLED만 놓고 봤을 때는 음. LG 디스플레이가 굳이 삼성전자에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또 뒤따라와서 네, 밀리면 그게 어떡해요?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협력 가능성 그래서 일정 열린 것 부분 같다. 뭔가 이야기가 오고 하진 않을까. 요즘에 뭐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한다 안 한다 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겠다는 걸 말겠다는 걸 저는. 근데 그렇게 결국엔 좀 궁금하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음.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게 인구가 좀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봤자 5천만 인구가 다 산다고 해도 신생아까지 다 산다고 해도 5천만을 사는 그 친구들이 건데 태블릿을 산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그냥 한 10분의 1만 사도 네. 10억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협력을 이길 해야 되지 수가 없다. 않을까? 네. 협력을 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LG 디스플레이도 가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가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관점의 차이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음, 우리에게 OLED 패널을 좀 주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워낙 이 캐파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OLED 시장만을 봤을 때 패널을 출하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10배 이상, 많게는 15배까지 캐파 차이가 나기 때문에 OLED를 삼성이 출시를 한다라고 해도 퀀텀 OLED TV를 출시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우리 한 2년 정도 동안만 OLED를 우리에게 좀 주면 안 되겠니? 라는 요청을 은근슬쩍 하는 모습들이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LG 디스플레이의 여러 리포트를 보다 보면 LCD 패널에 있어서 삼성이 중국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오. 그런데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에도 우리 그럼 LCD 좀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 LG가 LCD를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OLED도 그러면 1, 2년 정도는 같이 공급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조건을 건다면 삼성 입장에서 좋은 점은 중국에 70%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중국의 70%니까 중국이 가격을 정하는 대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LG에서도 이제 LCD를 살 수 있어. 그럼 너네 물량을 줄이고 우리 LG 거를 늘려도 되니까 가격 경쟁, 협상을 좀 해보자라고 순조롭게 모두가 다 협력을 잘 한다면 네. 삼성과 LG가 서로 윈윈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만 살겠다. LCD도 안 주고 OLED도 안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LCD를 요청한 것이 금액으로 추산을 해보면 약 1조 원 가량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분쟁이 있었을 때가 좀 떠오르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기업의 제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기업의 총수, 기업의 오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네. 뭔가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카드들이 서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다라는 모습으로 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져야 뭐 본전이다 LG한테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투자를 좀 하시려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러한 리스크들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뭐 네, LG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전에 최대한 그렇죠. 지금 가격적으로 괜찮을 때 많이 팔아먹는 게 저는 남는 장사지 않을까라는 기업의 생각을 이윤 하고요.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좀 어차피 지금 그 BOE라고 중국의 최대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LCD가 이제 중국 기업들의 거의 이제 먹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그러니까 그랬죠. 여기서도 지금 OLE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이제 반도체 굵기, 뭐 디스플레이 굵기, 뭐 이런 것처럼 디스플레이 굵기 쪽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렇게 커온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기 때문에 OLED도 뭐 조만간 따라붙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최대한 이렇게 수익률을 뽑아내고 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보면 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 롤러볼 TV 같은 거, 뭐 그런 가격이 어마어마.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쫓아오면 더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네, 이제 네. 돈을 못 벌고 있으면 그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뭐 단기간에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것도 나쁜 나쁘진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않다. 지금도 OLED TV는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런데 중국에서도 OLED TV들이 나오거든요. 다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 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팔던 여기서 팔던, 뭐 네. 삼성전자에서 팔던 LG 전자에서 팔던 어찌되었든 우리 패널을 쓰면 그거는 이제 계속 생산과 소비가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가장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면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자리가 어떤가요, 부장님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정말 회사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 LCD 쪽을 조금씩 좀 정리를 하고 OLED로 넘어오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TV 바꾸고 뭐 이제 차 바꾸고 뭐 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런 소비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전망이 그렇게 뭐 교체 수요가 크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4분기까지 나올 수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네.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특별히 뭐 이번처럼 이렇게 쭉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점쳐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돈 잘 벌고 있어서 앞으로 좀 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의견 비슷하신가요? 뭐 네.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휴대폰 시장도 그렇고 셋 다 부품 동그라미? 공급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디스플레이 업종도 마찬가지죠. 부품 공급난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4분기 정도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9%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면적 출하량 같은 것도 직전 분기 대비 14% 정도 증가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선을 평행한 것을 이렇게 세 가지 선을 이렇게 올려보면 이 구간에 맞춰서 다시 저점 구간으로 좀 온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만한 섹터 미리미리 좀 보고 있다가 각질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관심 종목으로 꼭 넣어 놓으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각질 얘기를 계속하니까 저희 이쪽 PPL 받은 줄 아시겠어요. 뭐 각질 관리라든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세 분 다 LG 디스플레이 대장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OLED 쪽을 산업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노트북, 뭐 태블릿 PC 여러 군데에 들어가는 이 OLED 관련주 중에 좀 내가 적극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 혹은 이쪽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얘네가 먼저 가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이나 섹터가 있다면 이야기를 차례대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은 쭉 들어보니까 어느 쪽이 좀 좋아 보이십니까? 뭐 사실 메타버스 OLED는 좀 현실감이 지금은 저한테는 이제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장은 네. 근데 지금 분명히 뭐 어떤 성장적인 부분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테마적인 입장에서 보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충분히 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완제품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품이 있을 거고 소재나 이제 장비가 여러 있을 가지 있죠. 거잖아요. 네. 사실 소재 쪽은 아까 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트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요. 이미 아니 소리 소문 없이 갔더라고요. 네, 근데 실적이 또 그만큼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성장을 할 거라는 부분 반영이 돼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라 네. 그 뭐 업사이드 폭이 그렇게 여기서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에서 뭐 공략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뭐 장비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부품 장비. 네, 네.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LX 세미콘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POLED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DDI라고 해서 저도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일단 용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OLED를 구동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해요, 부품이.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이 기업의 이제 수혜고요. 네. 올해 실적을 보면 정말 뭐야 할 정도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좀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 하늘을 진짜 찌르네요. 네, 정말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네. 지금 보면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충분히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500억이거든요. 근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800억이에요. 그렇다면 요게 뭐 4분기 실적까지 하면 3조가 이제 3천억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은 결국 뭐 한 4조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좀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이랑 내후년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급등 나온 거 좀 쉬어갔다가 또 상승세가 이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요 LX 세미콘 부품 관련주로 요 종목을 제가 이제 좀 눈에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장비 쪽은 AP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LCD에서 이제 OLED로의 이제 생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차피 장기적인 뭐 관점이든 단기적인 관점이든 우리나라 기업들만 이 장비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생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비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것도 역시나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AP 시스템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월봉상 2018년부터 해서 뭐 2만 한 500원대 저점을 계속 잡고 있고 음흠. 또 박스권 상단으로는 뭐 3만 한 2천 원, 3천 원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이제 올라준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까지 오더라도 뭐 적정 주가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요 두 종목들을 뭐 선정해봤습니다. 네, 부품에서 LX 세미콘, 장비에서는 AP 시스템 우리 이 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발제를 해주신 허 부장님도 네, 앞서서 LG 디스플레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각질에서 모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도 AP 시스템 굉장히 좋다. 각질에서 모아갈 만한 자리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SFA입니다. SFA요. SFA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회사, 반도체 물류 회사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물류 회사로 시작을 한 회사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수주를 늘려가면서 디스플레이와 비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고 앞으로는 비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 AP 시스템이 실적이 디스플레이에서 잘 나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95대 5, 디스플레이가 95, 반도체가 5, 디스플레이가 85, 반도체가 15 이런 식으로 매출 비중이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좀 커버를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 하나만 하는 기업도 있지만 디스플레이와 비디스플레이 또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이 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실적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이익 체력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뭐 LG 디스플레이, AP 시스템, SFA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수혜 종목들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다음은 정보부장님이신 최 부장님인데 종목 네. 이야기를 듣지 않고 좀 속상한 이야기를 건네야 될 것 아하. 같아요. 저희 회의 진행 중에 네.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저희 최 부장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인사 시즌이죠. 네, 인사 시즌이긴 해요. 실제로도. 네. 삼성도 지금 갈아엎고 난리가 났습니다. 승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될 텐데 우리 부장님 또 이제 앞으로는 저희 회의 시간에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한마디 짧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아프리카로 가신다고요? 너무 멀리 그런가요? 아직도 거기 지금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어쨌든 뭐 최대한 좀 좋은 정보 드리려고 했는데 만족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아 계신 부장님들하고 또 새로 오신 부장님이 또 저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전 대체제가 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런 뭐 항상 화이팅 하시고 시장 뭐 기운 내시고 연말이니까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내용 틈틈이 뭐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최 부장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신규 부장님이 다음 주부터 출근하실 예정입니다. 내일의 상한가를 꿈꾸는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이 회의 시간에 그 신규 부장님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장님들과 회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내일장 핵심 포인트가 또 있으니까 내일장은 어떻게 부장님들이 좀 전략을 짜주셨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오시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테마 부장님께서는 이것일 때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보 부장님이신 최 부장님은 동시 만기일 이후 이것을 체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부장님이신 우리 허 부장님은 이것의 방향성 플러스 이것의 성장성은 곧 수익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